부지사는 2025년 해피투게더 경북인 포항 개막식 참석으로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해궁합 첨단 인프라 구축사업 부지 유치 공모 발표 평가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 통보에서 의장이 허락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14일간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 과정에서 지적받은 문제점을 조속히 개선하고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정책 대안과 의견들을 충실히 반영하여 도민에게 한층 더 다가가는 도정 및 교육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안건 처리와 관련하여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의 성격을 고려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 유무를 물어 의결코자 하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의 중이라도 발언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안건 처리는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 및 제안 설명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경상북도 교육부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 및 제안 설명의 건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나오셔서 시정연설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박성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2026년 예산안에 대해 도민들과 도의회에 설명드리고 협력과 지원을 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경상북도의 변화와 혁신에 힘을 보태주신 도민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경상북도는 멈추지 않는 도전으로 희망의 경북시대를 열기에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먼저 경주 에이펙은 경북인의 저력을 보여준 대역사의 현장이었습니다. 세계 정상들과 글로벌 CEO들의 감탄이 끊이지 않았고 황남빵과 신라 건강에서부터 K푸드, 뷰티, 컬처 이르기까지 전 세계가 경주와 대한민국의 매력에 흠뻑 빠져들었습니다. 이러한 성공은 도민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전국민적 응원이 쌓이고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역할 분담이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어 만들어낸 우리 모두의 기적이었습니다. 혼연일체로 경주 에이펙을 지지해 주신 도의회와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산불 피해지역에 새로운 희망을 드리기에 산불 특별법 제정에 매진해 왔습니다. 경상북도는 주불 지나 직후부터 피해 복구와 지역 재건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신속하게 산불 피해 재창조 본부를 만들어 복구에 나서는 한편 중앙정부의 피해 지원금 상향을 요청하였고 역대 최대 규모의 지원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나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 주민들의 눈물이 계속 눈앞을 아른거렸습니다. 대통령 국회의장 중앙부처를 찾아가 특별법의 필요성을 끈질기게 강조했고 치밀하게 대응한 끝에 산불 재난 최초의 특별법 제정을 이루었습니다. 과거는 되돌릴 수 없지만 미래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이재민들이 미소 짓는 그날까지 아낌없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역의 주요 현안을 정부 공약에 담아 해결의 물꼬를 텄습니다. 경상북도 올해 초부터 경북발전 프로젝트 회의, 도시군 간 전략보고회의를 열의어 개최하며 현안사업 공약하에 주력해왔습니다. 그 결과 신공항과 영일만 항은 물론 바이오 2차전지 미래차 등 신성장 동력 육성과 의과대학 설립,
포스트 에이펙 등 핵심 사업들이 정부 공약에 상당수 반영되었습니다. 경상북도는 이를 근거로 중앙부처에 지속 건의하고 국회 등과 원팀을 이뤄 반드시 관철시켜 나가겠습니다. 지방정부 간 협력의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민주주의 뿌리는 지방자치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은 지역균형 발전과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이에 경상북도는 22개 시군과 최고 정책협의체인 지방정부 협력회의를 출범시켜 지역 공약 발굴, 농업 대전환의 확산, 에이펙 성공개최 협력 등의 현안을 함께 고민하는 실질적인 파트너십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군과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 정책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미국의 관세부가 고금리와 물가 상승 등 어려운 역계 속에서도 민생 경제의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고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6년에는 체감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며 안전하고 소중한 일상을 갖고 나갈 수 있도록 성장, 미래, 민생의 방점을 두고 전년보다 7,745억 원 증가한 14조 364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중 일반 회계 국비 보조 사업은 전년 대비 5,815억 원이 증가한 8조 742억 원, 자체 사업 등은 전년 대비 513억 원이 증가한 4조 2,854억 원으로 각각 정해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재정이 민간의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편성한 예산안인 만큼 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리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북 대표버릇인 대전환을 모든 분야로 확산시켜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잡는업에서 기른업으로 대전환을 위한 연어, 해산, 양식 산업, 인공어초 설치 등에 대한 전략적 투자도 이어가겠습니다. 경북 AI 대전환과 첨단 산업의 기반을 쌓는 동시에 지역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AI 역량이 곧 지역의 경쟁력인 만큼 AI 협동 로봇 개발, AI 기반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지원, 인공지능 거점 센터를 통한 기업 지원 등으로 지역의 AI 확산을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반도체 소재 부품 시험평가센터, 바이오 기술 연구센터, 바이오 프린팅 활성화 지원 등 반도체 바이오를 포함한 전략산업 특화단지의 맞춤형 지원으로 혁신성장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첨단 산업에는 최고급 인재가 필수인 만큼 K 탑티어 석박사 프로젝트를 통한 엘리트 인력 양성 시스템도 만들어 가겠습니다. K푸드 확산의 선도매들이 될 농업과 해양수산 대전환도 계속됩니다. 국가 대표 혁신 아이콘인 경북형 공동영농 모델 농업 대전환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미래 농업을 위한 그린바이오 산업과 푸드테크 기술 개발 및 연구지원센터 구축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잡는업에서 기른업으로 대전환을 위한 연어, 해산, 양식산업, 인공어초 설치 등에 대한 전략적 투자도 이어가겠습니다. 특히 2026년을 산불 피해 지역 혁신적인 재창조의 원년으로 삼겠습니다. 본격적인 산림 경영 특구 운영에 박차를 가하고 임산물 생산 유통기반 구축, 산림 작물 생산단지 조성으로 소득 창출을 확대하여 바라보는 산에서 돈이 되는 산으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아울러 산불 피해지 산림 생태 보호는 물론 문화체험관광단지, 명품 산촌 시분 마을을 조성하고 휴양 매포처 시설을 유치해 사라지는 마을에서 사람이 모이고 살아나는 마을로 재창조하겠습니다. 도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꾸릴 수 있도록 미래에 대한 투자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포스트 에이펙 시대 글로벌 10대 문화관광 거점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에이펙 유산을 하려고 한 정상회의장 기념관
미디어 월, 세계유산 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글로벌 관광 콘텐츠를 확보하고 보문 관광단지 나이트 트레일, 외국인 관광객 유치 특화산, 경북형 이색 숙박시설 조성을 통해 늘어나는 관광수요에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의 대표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와 연계한 권역별 맞춤형 관광 전략을 추진하고 최고급 호텔도 유치하겠습니다. 아울러 세계 경주 포럼, 글로벌 CEO 서밋, 아시아 태평양 관광협회 연차 총회를 개최하여 국제 마이스 산업의 중심지로도 도약하겠습니다. 경북의 대표 정책 브랜드인 저출생과 전쟁도 시즌 3으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온종일 안전 돌봄을 지향하는 K보돔 6천 사업을 도내 전 시군을 확대하고 시군 유해 시설의 돌봄 공간을 조성하는 아이천국 육아 친화 두레마을 운영과 조부모 손자녀 돌봄 영유아 발달 정진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스마트 돌봄 로봇 상용화를 목표로 시범 복원 사업을 실시하고 실전 거점을 조성해 인간과 기술을 융합하는 돌봄 로봇 생태계를 선점해 나가겠습니다. 청년들의 꿈을 지키고 여성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기반 조성도 빼놓지 않겠습니다. 청년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월세 지원, 중소기업 건설을 지원하는 행복카드 사업 등으로 청년들의 미래를 만드는 경북이 되는 한편 경력 단절 여성의 단기 일자리와 자녀 위탁 교육을 결합한 일자리 편의점 사업을 확대하고 일 생활 경쟁과 양성평등 지원을 통한 여성들의 사회 참여 권익 보호에도 앞장서겠습니다. 경상북도는 도민 행복의 바탕인 민생을 지키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안전이 먼저라는 원칙 아래 타협 없는 안전 울타리를 공고히 세우겠습니다. 상습, 친수지역과 하천, 붕괴 위험지구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재해로부터 도민들을 지키고 생활안전 사고 예방, 산업안전 환경 개선은 물론 재난안전 네트워크 현장 역량 강화, 맞춤 교육 등으로 안전한 경상북도를 완성하겠습니다. 의료 요양 돌봄 통합 지원, 의료 인력 지원과 함께 산부인과 소아과 진료 체계를 개선하고 보건지소 진료소 기능도 재정립해 집 근처에서도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의료 체계 혁신을 이끌 경북대 포스텍 의대 설립과 더불어 상급병원 설치에도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수요자 중심 지원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늘어나는 어르신 복지 수요에 대응하여 경로당 행복선생님, 행복밥상 사업을 지속하고 일자리 사업도 확대해 안정적인 소득 창출도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장애인 생활 편의 개선과 일자리 지원 등으로 사회적 약자가 더 행복한 경상북도가 되겠습니다. 민생의 버팀목,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경기의 부침에도 안심할 수 있도록 촘촘히 보호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과 2차 보전, 골목 상권 특화거리 조성을 통해 서민 경제의 활기를 불어넣겠습니다. 중소기업의 판로 확보를 위한 K 통합 마케팅 생태계를 조성하고 해외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관세 피해 기업에 대한 맞춤 지원으로 지역 경제의 든든한 후원자로 성장시키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경상북도는 언제나 대한민국 발전의 중심이었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분열이 일어섰고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에이펙에서 경북인의 친절과 미소로 또다시 증명했습니다. 경상북도는 도민들의 열정과 품격을 가슴 깊이 새기고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거듭드리며 이번 예산안은 경북의 미래를 위해 숱한 고민과 논의를 바탕으로 작성된 만큼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종식 교육관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박성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경상북도의회 제359회 정례회를 맞아 경북교육의 걸음을 성찰하고 다가올 한 해의
교육 정책 방향과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경북교육은 학생 안전의 위협, 인공지능의 급속한 변화, 학령인구 감소 속에서도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경북교육이라는 비전 아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기 위해 쉼없이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APEC 2025 공식 부대 행사인 K-에듀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경북교육과 대한민국 교육의 위상을 높였으며 따뜻한 경북교육 세계교육 표준으로라는 슬로건이 선언을 넘어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이 나날이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과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헌신해 주시는 경북교육가족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강한 마음이 곧 역량인 시대입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소중함을 깨닫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마음건강 지원에 힘써왔습니다. 마음건강 종합대책을 본격 추진한 결과 학교 기반 정신건강 부문에서 교육부 장관 표창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도박, 마약, 아동 유인 예방 등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원스톱 교권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고 법률, 심리 지원을 통합 운영하여 교권 회복과 교육 공동체 신뢰 회복에도 큰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함께해요 감사운동, 광복 80주년 독립운동길 순례단 운영 등 자신의 소중함과 나라의 고마움을 아는 따뜻한 글로벌 인재를 기르기 위해 정성을 다했습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는 정답을 찾는 능력보다 스스로 질문할 줄 아는 힘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배움의 격차를 줄이는 기초학력 보장과 학생의 주도성과 탐구력을 키우는 수업 혁신에 힘을 쏟았습니다. 초중고 전학년에 걸쳐 다각적 진단을 통해 기초학력 안전망을 지원하고 교육 결손 해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 개개인의 학습 속도와 수준에 맞춘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넘치는 교실과 수업 나눔 축제를 통해 교실 속 배움을 공유하고 질문 선도단과 신태계 교과 교사단 운영으로 학생 주도형 수업 문화를 정착시켜 가고 있습니다. 도전 꿈 성취 인정제를 교원과 학부모까지 확대하여 작은 도전이 모여 큰 꿈으로 이어지도록 모두의 성장을 응원하였습니다. 맞춤형 교육 서비스의 확대는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가장 효과적인 길입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과 이주 배경 학생 지원, 교육비 지원 등을 통해 모든 교육가족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경주 한국어교육센터, 장애인 예술단 활동, 단디 짝꿍 프로그램 등을 통해 포용적 교육 공동체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도내 15개 시군이 교육발전 특구로 지정되고 12개의 미래교육지구와 협력하여 학교와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정주형 교육 모델을 확산시켰습니다. 온전한 교육복지 119를 통해 긴급 지원이 필요한 학생과 가정을 세심히 돌보고 방과학교 수강료 지원, 경북형 늘봄학교 운영, 영유아 격차 없는 교육 돌봄 환경 조성으로 따뜻함이 살아있는 학교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행정의 패러다임을 바꾸었습니다. 현장 중심의 행정 혁신과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AI 기술 구름이 업무 배송 서비스 AI 기반 학교 지원 종합자료실을 구축하여 업무 경감과 디지털 대전환의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전체 사업을 집중 점검하여 약 30% 정도를 통합 폐지함으로써 선택과 집중의 학교 지원 행정을 실현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이라는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 다양한 분야에서 의미 있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제60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8년 연속 학생부 종합 우승을 차지하고 전국 체육대 고등부 5년 연속 종합 3위를 달성하며 경북교육의 저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교육부 적극행정경진대회에서 9회 연속 수상하였고 시도교육청 평가에서도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는 등 교직원의 높은 역량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성화 학생의 약 20%가 타시도에서 유학을 오고 해외 우수 유학생 128명도 학교 생활에 우수하게 적응하고 있어 경북교육의 수요가 전국을 넘어 세계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경북교육이 쉼없이 달려온 길을 천천히 되돌아보며 부족한 점은 보완하고 좋은 성과는 더욱 다듬어 지속 가능한 내일을 향한 든든한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최근 세입 축소, 물가 상승에 따른 교육비 부담 증가가 맞물리며 교육재정의 운용 폭이 크게
제약되고 있습니다. 2026년도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은 총 5조 5,893억 원 규모로 전년도 본 예산보다 281억 원 감소했습니다. 중앙정부 이전 수입이 2,619억 원이 줄어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3,893억 원의 기금을 투입하여 감소한 세수를 보완하고 미래교육의 핵심 분야에는 오히려 투자를 확대했습니다. 첫째,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고 서로 존중하는 배움터를 조성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학생 정서 지원에 132억 원을 반영하여 온 마음 생애 주기별 인성교육, 사회정서학습 마음성장 프로그램, 마음건강 종합대책을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세심하게 아이들의 마음을 돌보겠습니다. 학생 개별 맞춤형 학습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수업 보듬이, 자원봉사자를 배치하여 모든 학생이 안정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학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20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증가하는 아동 대상 유인, 마약, 도박 등의 사회적 위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365일 온종일 안전한 학교, 바로 지원 365, 신속 대응팀 운영 등으로 현장 중심의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교원 마음건강 프로그램 도입으로 교권 보호 지원을 강화하고 독서와 인문학, 예술과 체육으로 삶의 가치를 더하며 모든 교육가족이 신뢰와 존중 속에서 매일을 보낼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학생들이 삶의 주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학업 역량을 강화하는 데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위한 학력 향상 지원에 17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초학력 미도를 학생을 조기에 진단하고 학습, 정서, 가정환경을 아우르는 맞춤형 통합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기초학력 지원센터, 찾아가는 학습 코칭 등을 통해 학생 한 명 한 명의 학습 회복을 촘촘히 돕겠습니다. 경북형 국제 바칼레로와 IB 프로그램을 통해 50개 학교가 변화의 마중물이 되어 우리 아이들이 세계 수준의 교육과정을 경험하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고교 학점제가 진로와 적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교원 수급과 과목 개설의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온라인 교육 공동 과정과 권역별 협력 네트워크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기후위기와 환경 파괴에 대응한 생태시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5억 원 규모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탄소 중립 실천 학급, 낙동강 생태 탐방 700 프로젝트 등 체험 중심의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AI 시대의 따뜻한 기술로 모두가 함께 배우는 미래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AI 진단 도구와 학습 플랫폼을 활용해 개별 수준에 맞는 학습 피드백과 성장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학생들이 자신만의 속도로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습니다. 학교 정보와 장비 보급 353억 원, 화학교육 지원에 116억 원을 반영해 첨단 스마트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교원 AI 리터러시 연수와 학생 디지털 시민 교육을 강화하여 기술의 홍수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과 품성을 잃지 않는 사람 중심의 AI 교육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경북의 체험교육 인프라는 이미 세계적 수준을 자랑합니다. 발명교육 체험관과 최근 개관한 수학문화관에 이어 인공지능 교육센터, 환경교육센터, 융합진로 체험관, 직업교육관 등을 새로 구축하여 학생들의 창의과 역량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교육발전 특구와 경북미래교육지구를 중심으로 학교와 마을, 기업이 긴밀히 협력하는 정주형 교육 생태계를 견고히 다져가겠습니다. 정주학교, 아우름학교, 자율형 공립고 2.0, 협약형 특성화고 운영을 통해 교육을 위해 머무를 수 있는 새로운 학교 모델을 확장하겠습니다. 작은 학교 살리기와 함께 적정 규모 학교 육성도 추진하겠습니다.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우수 유학생 유치를 확대하여 경북교육의 우수성을 세계와 나누고 교육정보화 사업과 R 컴퓨터 보급, 해외 책부름 나눔 사업을 확산하여 나눔의 선진교육을 실천하겠습니다. 다섯째, 교육가족의 조화로운 성장과 행복을 위해 학교 지원 행정을 강화하는 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108억 원을 반영한 공간 재구조화 사업, 총 사업 2,887억 원 규모의 학교 복합시설 조성을 이어가며 지역사회에 함께하는 행복한 학교 공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학교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급식 단가를 상향 조정하고 급식실 현대화, 인력 정원과 처우 개선을 통해 급식 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경북형 넓음학교 운영에 616억 원, 이주 배경 학생 교육 지원에 39억 원, 특수교육 대상 학생 지원에 468억 원을 반영하여 경제적, 사회적 여건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공평하게 배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배송 서비스와 인생 도서관 운영, AI 비스꾸러미 보급, 학교 지원센터의 확대와 강화를 통해 학교 업무를 획기적으로 경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박승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지속 가능한 내일을 열고 아이들이 미래를 꿈꾸게 하는 약속입니다. 앞으로도 경북교육은 아이들의 안전을 가장 먼저 챙기고 인공지능 시대에도 교육의 본질과 인간의 존엄을 바탕에 두는 건강한 K-에듀 생태계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경북교육이 세계교육의 표준으로 나아가며 우리 아이들이 따뜻한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가족과 주민이 함께 참여해 마련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김호진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2026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승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26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어느 해보다 크고 역사적인 경상북도의 큰 의미와 성과는 모두 도정에 대한 의회의 깊은 신뢰와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든든한 협력과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한마음 한뜻으로 힘써주신 의회와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6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6년도 예산안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적극적인 재정 운영으로 국도정 주요 핵심 과제 추진과 함께 도민이 체감하는 민생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우선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경북이 계속 발전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경북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우선 도민이 체감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산불 피해 재창조와 농정, 산림, 해양의 대전환,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저출생 시즌3, 그리고 경북이 주도하는 포스트 에이펙과 K-한류, 도민 모두 행복한 따뜻한 복지와 스마트 안전 등 총 5대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예산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6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4조 363억 원으로 25년 당초 예산 13조 2618억 원보다 5.8%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 회계는 12조 3595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11조 7267억 원보다 5.4%가 증가하였습니다. 특별 회계는 총 1조 6768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1조 5351억 원보다 9.2% 증가했습니다. 먼저 일반 회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도보다 5.4% 증가한 12조 3595억 원 규모입니다. 자체 수입으로는 지방세 3조 10억 원과 세외 수입 777억 원을 편성하였고, 중앙지원 수입은 지방교부세 등 1조 9294억 원과 국고보조금 7조 5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및 특별회계 전입금 673억 원, 순세계 잉여금 1000억 원 등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 수입 감소 등 어려운 재정 여건 대응을 위해 부득이 지역상생발전기금 1000억 원을 차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시군간 균형발전 도모하기 위해서 조정교부금 4,515억 원을 포함해 지방행정 및 재정지원 부분에 6,665억 원, 그리고 지역주민 수건사 해결 등을 위해 일반행정 부분 등에 2,246억 원을 반영하여 총 9,02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재난 예방 및 복구 등을 위해 정비사업 1,307억 원 등 재난방재와 민방위 부분에 2,865억 원을, 그리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5,448억 원을 포함해 소방과 경찰 부문에 5,561억 원 등을 반영해서 총 8,42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교육 분야는 유아부터 초중등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지방교육세 전출금 2,604억 원, 그리고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위해 지역혁신중심대학 라이즈 사업 2,737억 원 등 총 6,22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문화로부터 소외받는 도민이 없도록 통합 문화이용권 사업 198억 원을 포함해 문화예술과 문화 일반 부문에 1,452억 원, 그리고 포스트 에이펙과 K한류 선도를 위해 관광과 체육, 문화유산 부분에 3,531억 원 등 총 4,98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환경 분야는 깨끗하고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수 관로 정비 사업 1,807억 원을 포함해 상하수도와 수질 관리 부분에 8,164억 원,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폐기물 대기 환경 자연 보호 부분에 2,844억 원 등 총 1조 1,00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빈곤 사각지도의 해소와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기초생활 취약계층 지원 부분에 1조 3,394억 원을, 그리고 완전 돌봄, 행복 출산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해 보육, 가족 여성 부분에 7,79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취약계층을 더 보호하기 위해서 기초연금 지원 1조 8,090억 원을 포함해서 노인 청소년 노동 보훈 부분에 2조 5,939억 원 등 사회복지 분야 전체를 총 포함해서 4조 7,1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안전적인 감염병 관리 체계와 공공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의료 활성화를 위해 171억 원 등을 포함해서 보건의료, 식품, 의약안전 부분 전체 2,76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업 소득 향상과 농업 발전을 위해 농업 농촌 부분에 1조 1,693억 원을, 그리고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임업, 산촌, 해양수산 어촌 부분에 합쳐서 4,434억 원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 전체 총 1조 6,12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는 산업금융 및 무역 투자 유치 부분에 1,089억 원, 그리고 산업진흥 에너지 중소기업 부문에 1,964억 원을 포함해 총 3,054억 원을 편성했고,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도로 부분에 3,006억 원, 도민 이용 편의정지를 위한 철도, 대중교통 물류 부분에 1,031억 원을 포함해 전체 총 4,18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부분은 수자원 부분에 1,798억 원, 그리고 지역 및 도시산업단지 부분에 4,295억 원을 포함해 총 6,093억 원을 편성했고, 과학기술 분야는 55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외에 예비비 600억 원을 포함해서 기타 분야에 4,02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 예산 7,198억 원보다 1,095억 원 증가한 8,293억 원으로 취약계층 의료 접근성을 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 58억 원보다 1억 원 감소한 57억 원을 편성했고,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과 동일한 3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발전소 등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원래 당초 예산 981억 원보다 10억 원을 감소한 971억 원을 편성했고, 학교용지 부담금 특별회계는 32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낙후지역 발전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 예산 28억 원에서 32억 증가한 60억 원을 편성해서 군 단위의 낙후지역 사업에 작은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 예산 6,634억 원보다 391억 원을 증가해서 7,025억 원으로 도민의 신속하고 빈틈없는 소방대응 체계로 재난과 안전을 지키는 데 구축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6년도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영 규모는 지역개발기금 5,243억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116억 원, 농어촌 진흥기금 1,398억 원 등 총 17개 기금에 1조 623억 원입니다. 수입 부문은 예치금 회수수입 5,269억 원, 융자금 회수수입 1,404억 원, 이자 수입 381억 원 등입니다. 지출 부분은 융자성 사업비 1,910억 원, 기금 목적 사업비 646억 원, 예치금 4,158억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6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해서 상세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의 기쁘신 이해와 배려로 내년도에도 도정이 원활히 추진되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도민의 삶이 개선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청 정종희 기획예산관 나오셔서 2026년도 경상북도 교육부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느끼는 교육 현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경상북도 교육청은 도의회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기반을 굳건히 다져나가겠습니다. 2026년도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5조 5,893억 원으로 2025년도 본 예산 5조 6,174억 원보다 281억 원 0.5% 감액되었습니다. 세입 재원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앙정부 이전 수입이 2,619억 원 감액되었으며 특히 비목적성 재원으로 재정 수요에 따라 시도별로 교부되는 보통교부금은 학생 수 감소와 내국세 수입 정체 등의 영향으로 2025년 대비 2,144억 원 축소되었습니다. 한편 공무원 인건비 상승과 물가 인상, 교육복지 수요 확대 등으로 세출 부담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고 핵심 교육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며 학교 현장의 필수 경비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금 적립금 3,893억 원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기금은 단기적 재정 보완을 넘어 중장기적 재정 건전성 확보를 목표로 선택과 집중의 원칙 아래 교육의 본질적 기능 유지와 학생 중심의 투자 확대를 위해 운용할 계획입니다. 2026년도 예산 편성은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통해 핵심 교육 사업 중심의 투자와 디지털 미래교육 기반 확충 그리고 지역 균형 및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입 예산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전 수입은 5조 1,433억 원으로 전체 세입 예산의 약 92%를 구성합니다. 이 중 중앙정부 이전 수입이 4조 6,628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지방자치단체 이전 수입 4,774억 원, 기타 이전 수입 31억 원이 뒤를 잇습니다. 자체 수입은 59억 원으로 전체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적으며 기타 수입은 508억 원으로 이 중 순세계 잉여금 490억 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기금 전입금 3,893억 원을 내부 거래 항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문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분에 2조 6,11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 학생 모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건강한 학교 급식을 위하여 인상된 단가를 적용한 우상급식비 1,645억 원, 유아의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과 보육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며 지역별, 기관별 교육 환경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누리과정 지원비 1,856억 원, 노후 학교시설 공간 재구조와 환경 개선, 시설 안전 확보 등을 위한 학교 시설 개선에 3,686억 원, 모든 학생들이 원하는 방과 후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방과 후 자유수강권에 140억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농산어촌 학교 통학 지원 체계 구축, 특색 프로그램 지원 등 소규모 학교 내실화를 위해 농어촌 학교 교육 활성화에 28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 일반 부문에는 2,504억 원을 편성하였고 유아교육진흥원, 인공지능교육센터, 똑똑교육원, 지역도서관 등 학생과 지역사회를 위한 전문교육 문화기관 신설에 473억 원, 재해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체계 확보를 위해 K-에듀파인 운영, 환경보도화 및 재복구 시스템 구축에 71억 원, 교육기관이 원활히 운영되고 교육행정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기관 운영비에 314억 원, 또 학교 규모 적정화 및 재편 지원을 위한 통폐합 기금 전출금 120억 원, BTL 학교 민간 상환금 4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 부문에는 101억 원을 편성하였고 학생과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독서 학습 환경 제공을 위한 도서관 운영에 56억 원, 평생학습 프로그램, 검정고시, 평생학습 축제 등 지역사회의 평생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자기개발과 사회참여 지원을 위한 평생교육 운영에
예산 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원, 지방공무원, 공무직 보수, 명예퇴직수당, 법정 부담금 등 인건비 부문에 2조 6,97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 성립 후 예기치 못한 지출 사유 발생 시 사용할 수 있는 예비비 2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 운영 규모는 5개 기금에 총 8,236억 원으로 공무원 주택 임차 기금 48억 원, 통폐합학교 지원 기금 3,191억 원,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3,046억 원, 교육시설 환경 개선 기금 1,799억 원, 학교 안전공제 및 사고 예방 기금 152억 원입니다. 수입 계획으로는 융자금 회수 42억 원, 예치금 회수 7,117억 원, 이자 수입 164억 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지출 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4,301억 원, 융자성 사업비 42억 원, 예치금 3,888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교육의 공공성과 지속성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교육 본연의 기능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면서 모든 아이들이 각자의 특성과 능력을 살려 성장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교육 재정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반영된 사업들의 중요성을 깊이 알리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에게 도중 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성만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본 회의에서 참석해 주신 이철우 도의사님,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회는 대구 광역시 적경지역의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한 경북행 정주 중심지 전략 수립 촉구 7국군 강력 철도망 개선을 통한 도민 삶 질 향상 촉구 종교문화유산 활용 복합문화공간 조성 건의 교육행정 인재개발은 경상북도 교육청 교육자료 기록원 설립 촉구 등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인구 유출 방지와 경북형 정주 중심지 전략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님, 7국군은 대구와 가장 가까이 맞닿아 있는 경북의 관문입니다. 겉으로 보면 산업 단지도 움직이고 인구도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국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코 애들 크면 대구로 나가야 한다. 집을 조금 넓혀버리면 대구 집값부터 보게 된다는 말이 반복됩니다. 집은 7국이 있지만 생활의 중심은 대구에 있는 구조, 이른바 대구로의 빨대 효과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최근에는 대구 집값 하락과 교통망 확충으로 인해 경북 적경 지역에서 대구로 다시 이주하려는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방치한다면 7국군을 비롯한 적경 지역은 잠만 자는 도시, 서초지향한 도시로 남게 되고 이는 곧 경북 남부권 전체의 공동화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7국군 석재급 중리지구와 외관읍 매원지구는 경북이 인구 유입의 반전을 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정주 거점입니다. 석재급 중리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경상북도 고시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이 수립되었고 경북도청 경북개발공사가 시행자로 나서 약 68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29년 준공을 목표로 보상계획 연락과 수용 재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원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2025년 5월 경상북도 고시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이 고시되었습니다. 약 46만 6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대규모 개발지로서 경부고속도로의 외관 IC와 국도 4호선 종합운동장 인근에 위치한 외관의 관문 지역입니다. 이 두 사업은 단순한 아파트 공급이 아니라 대구로 향하던 인구를 붙잡고 오히려 대구 인구를 경북으로 끌어올 수 있는 정주 전략의 핵심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지사님, 본 의회는 정주 전략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주 여건만 좋아서는 인구가 머물 수 없습니다. 결국
일자리가 있는 곳에 사람이 머물고 사람이 머무는 곳에 세수가 투자가 발생하며 그 투자를 기반으로 다시 정주 인프라가 강화되는 선순환 구조가 완성됩니다. 또한 칠곡군은 흔히 배드타운으로만 인식됐지만 실제로는 국가가 투입된 첨단 농기계 산업, 스마트팜 기반의 에그테크 산업, 농생명 기반의 신기술 융합 사업 등 이미 경북이 선도해야 할 전략 산업의 테스트 베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능형 농기계 로봇 분야는 대구의 기계 로봇 산업과 연계할 경북 남북군 전체의 새로운 성장축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며 에그테크 산업은 경북의 농업 생산 기반과 ICT 역량을 결합하여 미래 농업의 고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성장 분야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제안은 중리지구, 매운지구를 중심으로 한 경북형 정주 중심지 전략은 단순 주거 공급이 아니라 일자리, 산업 유치, 세수 확보, 지역 투자, 정주 개선, 인구 정착으로 이어지는 경북 남북권 전체의 성장 엔진을 구축하는 산업 정주 통합 전략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주 인프라와 더불어 첨단 농기계 산업단지, 에그테크 핵심단지, 농생명 특화 스마트밸리 등이 지속적으로 확장될 수 있으며 도의 적극적인 산업정책 연구를 요청드립니다. 석재급 중리지구 도시개발은 2024년 도시개발지역 지정 이후 보상지원 등으로 사업이 지체되어 왔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장의 우려를 해소하고 적정지역 정주 여건을 조기에 개선하기 위해서는 도 차원의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중리지구 도시개발 사업의 보상, 인허가, 환경교통, 학교협의 등 도시개발 사업의 주요 행정 절차를 경상북도가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이른바 인허가 보상 패스트트랙 지원 체계를 마련할 의향이 있으신지, 또한 학교, 공원, 도로 등 기반 시설은 법령상 사업 시행사나 관련 기관의 부담이 원칙이지만 적정지역 정주요건 개선이란 정책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경상북도가 지원 가능한 기반 시설 항목 지원 방식, 우선순위 등에 대한 도지원 가이드라인을 정립할 의향이 있으신지 기사님의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둘째, 외가는 매운지구는 대구와 경쟁을 가능한 정주 기능을 갖춘 신도시로 발전할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군 프리미엄 아파트가 진입할 수 있도록 시국의 용지 공급, 기반 시설 등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브랜드 아파트 유치행 시국의 표준 모델이 필요합니다. 경상북도가 이러한 표준 모델을 수립하고 매운지구를 시작으로 적경지역 전반에 확대 적용할 의향이 있는지 지사님의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셋째, 지사님께서는 치옥군이 보유한 첨단 농기계 에그테크 산업 기반을 대구 적경지 정주 전략과 연계하여 정주 산업 일자리 선순환 모델로 확장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 차원의 산업유치 R&D 특화단지 지원 전략을 마련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철도망 개선을 통한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사님, 교통은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일자리, 교육, 의료, 문화로 이어지는 도민 삶의 기본 인프라입니다. 대구군 강익철도 이른바 대경선은 대구와 경북을 잇는 새로운 철도축으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칠곡군 주민들의 시각에서 보면 실제 체감하는 효과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현재 대경선은 서대구에서 외관까지 이어지는 구간에서 신동역과 양목역은 정차역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 결과 지천면 양목역 주민들은 열차 선로는 눈앞에 보이는데 정작 강력철도의 직접적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추가 정차를 위해서는
신호체계 개편 등 시설공사에 약 100억 원 소요되고 연간 약 10억 원이 운영 적자 보전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경북 도민의 이동권과 생활권 형성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7.25군 대구와 김천, 구미를 잇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보시는 자료는 외관역의 2025년 승하차 인원 통계표입니다. 일일 평균 4,306명의 유동인구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중 대기선만 보더라도 일평균 2,812명으로 압도적인 숫자입니다. 7곡군에서는 매년 7억 원의 군비를 철도 시설에 투입하고 있고 외관역 노후 개선을 위한 사업과 주변 환경 정비를 위해 꾸준히 건의하고 있으며 그 결과 역 주변 공영 주차장이 약 592면으로 확보되어 시군 단위에서는 역사 주차장의 최대 규모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7곡군 자체 조사 기준 고속도로 약 1만 대, 국도 약 1만 대, 총 2만 대의 아침 저녁 출퇴근 차량의 교통 수요는 감당하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대경선의 추가 정차는 단순 지역의 이기주의가 아니라 경북이 인구 정책에서 큰 효과가 보장되는 포인트를 선점할 수 있는 마주물 같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신동역과 양목역이 대경선의 추가 정차역으로 편입된다면 통근, 통학시간 단축 및 교통량의 적정 조절뿐만 아니라 도민 이동권 확보로 증가된 삶의 질 향상은 나아가 경북 남북권 전체의 강력 생활권 완성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지사님께서는 대경선의 실질적인 강력 기능 강화를 위해 신동역과 양목역 정차 필요성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를 경상북도가 주도하여 시행할 의향이 있으신지, 그 과정에서 7곡군 국토교통부 코레일 등 관계 경과의 공동 추진 협의체를 구성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교문화유산을 활용한 복합문화공간 조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사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요즘 도민들께서도 한 번쯤 들어보실 넷플릭스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 기억하시죠? 아이유, 박보겸 배우가 출연해 큰 화제가 되었던 이 드라마에서 주인공 아이유가 웨딩 드레스를 입고 등장하는 결혼식 장면의 촬영지가 바로 경상북도 7곡군 외관읍의 가실성당입니다. 야, 찍사가 늦냐? 나 내릴 때부터 찍어줘야지. 아주 확신의 신부네? 모두가 가장 뜨거웠던 사람과 결혼을 할까? 드라마 속에 아이유가 친구들과 웃으며 사진을 찍고 하늘을 배경으로 통성과 색종이가 날리던 그 장면, 외부 장면이 모두 7곡 가실성당에서 촬영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방송 이후 가실성당은 이른바 MZ세대의 성지 아이유 성당으로 불리며 방문객 수가 예년보다 3배 이상 늘었습니다. 7곡군에서 이를 계기로 가실성당 웨딩 챌린지 같은 이벤트를 열어 지역 홍보와 관광 활성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드라마의 힘 덕분인지 가실성당과 성 베네딕토의 외관 수도원 등 경북의 종교문화유산이 집중을 받지만 단순히 드라마 촬영지로서의 일시적 인기보다 본래의 가치를 훨씬 깊이가 있습니다. 가실성당은 1923년에 건립된 경상북도에서 가장 오래된 성당이자 도지정 유형문화재 제348호로 등록된 역사적 공간입니다. 또한 외관 수도원은 6.25 전쟁 이후 교육, 의료, 사회복지 등 다양한 영역에서 대한민국 재건을 위해 지역 사회와 함께 해온 종교 문화유산입니다. 최근에는 베네딕토 연합회 해외 총회 개최로 국제적 주목을 받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 두 공간은 한국 가톨릭의 근현대사 호국 평화의 상징, 그리고 젊은 세대가 찾는 새로운 문화 공간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경북형 문화관광 거점으로 성장 잠재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얼마 전 열린 한글날 행사에서 정의용 국회의원께서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직접 만나 성 베네딕토의 역사관 건립에 국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건의하였고, 경상북도에서도 여기에 힘을 보태 수도원, 국회의원, 칠곡군, 경상북도가 원팀으로 노력한 결과 현재 국회 애기리의 예산이 편성되어 심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의 선제적인 노력과 지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예산 확보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지사님. 폭삭 서가수다 촬영지로 주목받고 있는 가시성당 그리고 국제적 유상을 가진 성 베네딕토의 외관 수도원을 단순 관광지가 아닌 호국, 평화, 종교, 드라마, 문화가 결합된 복합문화공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비를 확보하는 것과 함께 설계 및 중장기 운영 계획 수립 등에 경상북도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의지가 있습니까? 둘째, 가시성당 외관 수도원과 함께 7곡 평화기념관 3.1운동 역사연장, 지역 순례길, 드라마 촬영지 등을 연계한 경북형 종교 평화관광 루트를 경상북도 문화관광 중장기 계획에 반영하여 종교문화유산을 기반으로 한 경북 문화관광이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육성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교육행정 인재개발원과 교육자료기록원 설립에 관하여 임종식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경상북도의 교육행정은 22개 시군 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 그리고 각급 학교를 아우르는 복잡한 네트워크 속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전문성, 리더십을 체계적으로 키워줄 전용 교육훈련 체계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현재 경북교육청 연수원이 교원과 일반직을 대상으로 연수를 운영하고 있으나 교육정책기획, 예산, 재정, 조직, 인사, 교육협력, 갈등조정 등 교육행정 핵심 영역을 집중적으로 기를 수 있는 교육행정공무원 전용 인재개발 기능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또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이 있습니다. 바로 교육자료기록원의 교육청 기록물 관리 기관의 부재입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2항은 시도교육감이 시도교육청 기록물 관리 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시도교육청의 기록물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관리기관을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와 교육청의 역사, 중요한 정책 결정 과정 기록, 교육 자료와 연구 성과들이 체계적으로 수집, 보존,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육은 사람과 기록이 사이에 만들어지는 역사입니다. 교육행정 인재를 길러낼 인재 개발하는 기능과 교육의 역사를 지켜내고 활용할 교육자료 기록원 기능은 앞으로의 경북 교육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프라입니다.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교육감님께서는 현재 경북 교육청 연수원의 기능과는 별도로 교육행정공무원의 전문 역량을 집중적으로 길러낼 수 있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연수 훈련의 기능을 담당할 교육행정 인재개발원을 새롭게 설립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본 의원을 비롯한 여러 교육 현장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 교육감님의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듣고자 합니다. 둘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근거하여 경상북도 교육청 차원의 지방기록물 관리기관, 자칭 교육자료기록원을 설립, 운영함으로써 학교 교육청, 교육연구기관 주요 기록과 교육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보존, 관리하고 이를 토대로 경북 교육의 역사와 성과를 도민과 학생에게 공유하는 방안을 마련할 의향이 있으신지 교육감의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260만 경북 도민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린 4가지 질문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사람이 머무는 경북, 기억을 지키는 경북, 미래를 준비하는 경북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대구로 빠져나가는 인구를 붙잡고 강력 철도와 교통망으로 삶의 질을 높이며 종교문화유산을 지역의 자산을 키우고 교육행정 인재와 교육 기록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일은 결국 우리 아들과 청년들이 경북에서 살아도 충분히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역시 한 명의 도민이자 도민의 대표로서 오늘 제기한 과제들이 단지 질문으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점검하고 촉구하겠습니다. 이철우 기사님, 임종식 교육감님께 오늘 드린 시안과 질문을 무겁게 받아주시고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도청과 교육청에 대해 다소 많은 현안들을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많고 복잡한 문제들이지만 하나하나 분명히 짚어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오늘 도민의 대변자로서, 청년으로서, 아이의 아버지로서, 또 공직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우리 경북도 공무원들의 동료로서, 또 한 명의 도민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의정활동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제 가족이, 제 친구가, 제 이웃이 살아갈 경북도가 더 나아지도록 하는 것. 그런 마음으로 오늘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K스틸법이 지난 19일 날 국회 상임위 법안 소위 통과했습니다. 빠르면 다음 본회의에서 아마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고통받는 포항 경제, 철강 산업이 살아날 수 있는 중요한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께서도 이 K스틸법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통과 이후에도 우리 포항을 위해서 또 많은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포항이 살아야 우리 경북이 사는 최고의 도시이기 때문에 지금 철강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는데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영일만 대교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일만 대교는 경북 동해안 최대 수건 사업이고요. 그간 우리 포항 지역의 김희수, 한창화, 박용선, 이칠구, 영규식, 이동업 도의원님, 또 서석영 의원님까지 합쳐서 참 많은 의원님들이 수차례 문제 제기해 오셨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김진엽 의원님께서 또 도정 질문하셨고요. 모두가 절박하게 영일만 대교의 중요성을 강조해 오신 겁니다. 최근 영덕하고 포항 고속도로가 또 설립되면서 그 필요성은 더 커졌는데요. 아직까지 진척이 없습니다. 도민들은 하는 거야 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중앙정부와 국토부가 내놓는 변명은 그겁니다. 지역에서 노선 합의를 해와라 라는 건데요. 지사님도 그런 취지 보고 받으셨을 건데 알고 계십니까? 예. 저도 영일만 대교는 꼭 해야 된다. 우리 관광 자원화 또 랜드마크가 되기 때문에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포항까지 모시고 가서 그걸 꼭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진척이 많이 되는 듯 했는데 국토부에서 예산이는 많다. 당초 노선이. 그래서 예산을 좀 줄여서 다른 노선을 제안했기 때문에 지금 합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토부가 제안하고 있는 그 노선, 우리가 처음 생각했던 그 동해안 고속도로의 마지막 퍼즐이 되고 울산부터 영덕까지 있는 국가교통망, 대동맥이 되는 거죠. 또 영일만항을 위한 그런 도로, 우리가 생각했던 게 그런 건데요. 지금 국토부가 제안하는 안은 군사 안보 등의 이유로 우회하고 해상 교량 비중 줄이고 지역 물류 산업과도 맞지 않는 그런 안을 제안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래 지사님께서 생각하셨던 그 안, 지금 국토부 안하고 똑같습니까? 우리는 포항시하고 같이 계획을 같이 하고 당초에 우리가 주장했던 대로 우리 안대로 해달라고 국토부에도 이야기하고 또 이 정부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한테도 제가 용산에서 회의할 때 충분히 이야기를 했고 또 기재부 장관, 국토부 장관한테도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 국토부에서는 지금 예산안이 4조 742억이 들고 자기들이 제안했는 건 2조 7천억이다. 그래서 포항시에서 다시 수정안을 내가지고 동쪽 해상에서 포스코 부지를 활용하면은
한 5천억까지 줄어들 수 있다. 이런데 우리가 같이 검토를 해보니까 한 3천억은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이 통과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현재 대통령께서요, 선거운동 하시면서 포항에 영일만 대교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정작 국토부는 사실 돈이 없다라고 다른 안을 가져온 겁니다. 저는 이게요, 선거 때는 이기면 런닝화 하나 사줄게. 그러고 고무신 하나 지어주면서 이것도 런닝화다, 뛰어라 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노선 합의 안 돼서 결국 물 건너가게 되면 우리 지역민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거 합의 안 돼서 안 된 거 아니냐라고 우리 탓할 겁니다. 저는요, 이게 가스라이팅이라고 봅니다. 피해를 입은 건 우리인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내부 탓을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원인을 제공 돌리는 거거든요. 완벽한 가스라이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것이 스스로 탓이라고 여기는 게 얼마나 불행합니까? 지사님, 이 부분 그런 일 없도록 원안대로 꼭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지역에 해상 계량은 딱 하나뿐이 없는데 다른 지역에 해상 계량도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 있는 것도 우리 안대로 안 받아주니까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걸 대통령 공약 사업에도 넣어놨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어떻게 관찰식에서 이 정부에 대해서는 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도민들은요, 우리 경북도는 나라 재정이 어렵다고 하면 늘 양보하고 희생해 왔습니다. 또 그런 양보와 희생과 나라를 위한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산업화를 이끌 수 있었겠지요. 근데 이번만은 안 됩니다. 진짜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고요. 최대한 빠르게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사님. 예, 너무 오래 기다렸습니다. 2008년부터 시작했으니까 17년이 되었는데 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좀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았는데 국토부에서 틀어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되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사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네, 엄태현 본부장님 나와주십시오. 우리 저출생 사업과 관련해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해 우리 출생아 수 정확히 35명 늘었고요. 합계 출산율도 0.05명 올랐습니다. 9년 만에 반등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혹자들은 코로나 때문에 미뤄왔던 결혼과 출산이 있으면서 뭐 그 덕분이 아닌가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우리 저출생과의 전쟁 시즌 1 그 성과도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또 이 장기전이 될 이 저출생과의 전쟁에 대해서 벌써부터 승패를 놓을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는 여쭙고 싶습니다. 지난해 저출생과의 전쟁, 출산아동 35명, 그리고 출산율 0.05 상승, 저거 외에 우리가 내놓을 만한 그런 자랑거리가 있습니까? 예, 저출생본부장, 극복본부장 엄태현입니다. 예, 의원님 말씀 주셨다시피 작년에 저희가 저출생 전쟁 선포하고 나름의 성과가 있었습니다만은 그 성과가 저출생 성과의 그 전쟁의 직접적인 성과냐 하는 데는 전문가들 의견이 좀 나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저희가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 나름 혼인 건수라든지 출생아 수 그리고 출산율에 있어서 나름의 성과가 있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출생이라는 게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 반등을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이제 장기적인 국가적 난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한 과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게 국민들 인식의 변화인데 저희가 저출생 전쟁 선언 선포한 이후에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24년도에 70.9%였던 것이 25년도에 74.5%로 상향이 됐고요. 그 다음에 자녀를 갖겠느냐는 질문에 24년도에 61.1%였던 답변율이 70.8% 약 9.7%까지 올랐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는데 상당한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인식이 바뀌는 것에 우리 경북도의 성과라고 하기 좀 그렇고요. 지난 5년간 우리 청년들 65,487명 줄었습니다. 우리 경북에서만요. 우리 도가 2025년도에도 저출생 예산으로 6대 분야 150대 실행 과제 총 3,578억 45개 부서에서 150개 사업하는데요. 이게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 저는 그게 궁금한 겁니다. 우리가 이 장기전의 전쟁에서 싸움은 할 건데요. 각 정책들이 어떤 효과를 가질까 봐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현금으로 하는 대책은 큰 효과가 없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저출산 장려금 100만 원 늘려봤자 합계 출산율 고작 0.007명 는다는 것도 연구 결과이고요. 근데 또 우리 저출생과의 전쟁을 보면 그 만남부터 주거까지 전 분야 다 하고 있긴 하지만서도 현금, 쿠폰성 이런 사업도 많은 건 사실이거든요. 본부장님, 우리 150개 이번에 저출생 과제 중에 가장 효과가 좋을 것이라고 평가하는 거 있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이제 그 현금성 정책은 한계가 있다는 것은 전문가들의 뭐 일관된 의견이기도 하고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또 현금성 정책도 또 있기는 있어야 하고요. 저희가 구조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저출생에 대응하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하나만 소개를 드리면 저희가 이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그런 맞춤형, 현장 맞춤형 그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민선 7기부터 저희가 경북형 완전 돌봄이라는 이 목표로 해서 여러 정책 중에 아이 돌봄 수요가 있는 가정에 돌봄 선생님을 파견해주는 아이 돌봄 서비스 사업이 있는데요. 거기에 부모 부담금이 소득에 따라서 구간별로 있는데 이걸 우리 도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소득 제 구간별로 주변에 따라서. 이제 동료들, 예. 지인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사람을 그러다 잘 알고 보니까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전국의 평균 이용률보다가 한 그 3배 정도 되고요. 아이 돌봄 선생님도 전국 평균 확보율보다가 저희가 한 2배 정도 확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현장 반응이 좋아서 하고 있다. 또 여기에 보태서 K보듬 6천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119 아픈 아이 돌봄센터 이런 것들을 해서 틈새 돌봄, 위기 아동 돌봄에 대한 이런 체계를 우리 도가 잘 열심히 잘 갖춰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우리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잘 알고 있고 저도 응원을 합니다. 24년 100대 저출생 정책 평가하려고 올해 3월 달에 저출생 정책 평가센터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평가센터가 출범한 게 이전에 벌써 150개 과제로 늘렸고 3,500의 사업은 반영이 되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2024년 100대 과제 평가 아직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2025년 150대 과제 평가 아직 돌입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요. 단 하나의 자료도 공개되어 있지 않긴 합니다. 그 정책평가센터 평가 반영한 사업들 내년에 반영했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 아시다시피 그 저출생 정책평가센터를 저희가 올해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내년에도 저희가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지자체가 자기 스스로 자기 정책을 평가하겠다고 하는 건 사실 상당한 그 용기가 필요하고 이 선례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만큼 절실한 상황에서 이 제도를 도입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 3월에 경북연구원에 저희가 개소를 해서 올해 3월. 예, 올해 3월입니다. 죄송합니다. 7월 달에 도민 1,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전문가 그룹들의 종합적인 의견도 듣는 등 그 평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도 뭐 말씀하셨다시피 저출생이 이제 1년치를 가지고 저희가 뭐 평가를 하는 것도 쉽지 않고 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평가 데이터가 축적이 되고 하면 앞으로 저희가 이 효과성 분석이라든지 미비점을 또 개선하고 이런 점들을 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도민들한테 말씀이 그겁니다. 예. 단기적인 평가부터 시작을 해야 예. 중장기적인 평가도 가능한 그렇습니다. 거고 데이터를 모아야 되는 건데 지금 당장 단기적인 그런 데이터 뭐고 있냐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예. 저는 우리 경북도가 어느 지자체보다 앞장서고 있는 거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근데요, 이런 다양한 정책이 모여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도 있긴 하지만 어떤 정책이 어떻게 효과를 내는지는 냉정하게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며 평가센터가 더 냉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해서 나중에 도민들한테도 이 평가 결과를 또 공개도 하고 피드백을 저희가 강화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챙겨보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수 지방시대 정책국장님 잠깐 나와주시겠습니까? 예,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대학교 정책에 대해서 좀 여쭙고자 합니다. 예. 우리 대학은 청년들을 지역에 정착하게 하는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에서 배우고 지역에서 일하고 지역에 정착하는 그런 구조. 우리 청년도 남고 출생도 늘고 지역도 유지되는 정책입니다. 우리 대학이 살아야 경북이 산다. 동의하시죠? 예, 의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를 하고 또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창의적인 인재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학은 창의와 아이디어 중심의 최고급 인재를 양성해야 되고
그에 따라서 우리 지자체도 그에 맞는 지원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의 청년 인구 감소세 보면요, 전국보다 더 가파릅니다. 최근 5년 동안 경북 총 인구가 4.3% 감소했는데요. 청년 인구는 무려 15% 감소를 합니다. 청년 인구가 경북을 떠나는 것은 일자리, 주거 환경 여러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부터 대학교 진학을 위해서 떠나버리는 바람에 또 충원이 되지 않는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다음 표를 보시면 우리 2021년생이 대학 가는 2040년 되면 지금보다 학생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대학교들 우리 경북에는 일반대 18개, 전문대 13개, 모두 31개 대학이 있는데 그 정원도 못 채울 상황이 되는 거죠. 이 대학들 중 한 군데라도 문 닫으면은 그 지역은 활기를 완전히 잃게 되거든요. 지금도 마치 끓는 냄비 속에 있는 개구리처럼 그 현실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진짜 도가 직접 주도하는 새로운 그런 대학 기능 재편 아니면 특성화 이런 로드맵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올해부터 사실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라 해서 라이즈 체계가 본격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저희들도 지역대학의 기능 재편과 특성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경상북도 라이즈 체계는 4대 프로젝트 17개의 단위 과제를 구성을 하고 있고 거기에 하나 예를 든다 그러면 KUCT 프로젝트입니다. 1시군 1대학 1특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는 28개의 대학, 31개의 고등학교, 110개의 기업이 참여를 하고 있고 인재 양성과 기술 혁신뿐 아니라 기술지원센터, 그다음 정주환경, 청주 청년문화 콘텐츠 등의 사업 등을 추진을 하고 있고 라이즈 산업만으로 우리 경북의 대학 살아날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추가해서 저희들이 글로컬 대학이라고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최고 많이 되었는데 4건에 5개 대학이 되었습니다. 대학 혁신과 지역 혁신, 글로벌 혁신을 추진하는 글로컬 대학 혁신을 통해서 대학의 특성화를 추진하고 이어 더불어 경북형 글로컬 대학도 지금 이제 공모 중에 있습니다. 세 개를 선정을 하게 되면 요거 교육부가 주관해서 만든 글로컬 대학과 경북의 글로컬 대학을 통해서 경북의 대학의 특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라이즈와 드리겠습니다. 글로컬 대학 그 정책을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럼 지금 우리 경북에서는 교육부가 하는 글로컬 대학을 우리 형태로 한 개 하겠다. 그거 외에는 전부 다 국가 사업을 받아서 하는 거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대학 정책과에 20분 계신데요. 그 중에 파견 나가 있는 분 빼고 행정적인 지원, 라이즈 행정 지원하는 분 빼고 실제로 대학교, 우리 경북에 있는 대학의 미래를 그려나갈 분이 몇 분이 있냐고 여쭙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궁극적으로 말씀드린 거는 대학 정책을 미래 전략 아니면 기획 조정 이런 곳에서 맡아서 진짜 계획적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가에서 하는 사업 받아서 행정 지원을 하고 그것도 우리가 유사한 사업을 하면서 그 지원을 하면 대학교 자체의 역량이 바라는 거지 않습니까? 라이즈 산업 글로컬 이번 사업으로 대학교 우리 31개 대학교 다 살아납니까? 우선 그 말씀을 드릴 때 이제 이게 교육부의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만은 그 설계를 교육부가 한 게 아니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교가 직접 했기 때문에 있고요. 그렇고 우리 의원님 말씀 주신 바와 같이 대학의 정책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직제나 정원의 확대 이 부분에서 저희도 동의를 하고 있고 그동안에 우리 대학 정책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23년도에 교육협력과 내에 대학 협력팀이 있던 거를 지난 7월에 대학 정책과로도 재편이 됐고 거기에 맞춰서 또 금년도 1월 달에 경상북도 인재평생교육재단을 만들면서 거기에 라이즈 체계도 만들었고 지금 여러분 그 대학 정책과 직제 보면요 협력 업무는 잘 안 보이던데요. 합쳤다 하더라도 그 역할이 오히려 축소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 정도긴 하니까 궁극적으로 드린 말씀은 청년 떠나고 대학 약해지면 우리 경북도가 더 약해지고 힘을 잃는다는 겁니다. 이제는 행정적 지원 수준 넘어가지고 좀 더 크게 좀 더 미래 전략적으로 아까 2040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040년을 두고 우리가 미래를 보고 역으로 계산하라 이겁니다. 지금쯤 어떤 게 돼야 대학이 산다, 어떤 게 돼야 우리 지역의 경쟁력이 높아진다. 그걸 봐달라는 말입니다. 현재 하고 계신 거에 말씀 잘 들었으니까요. 앞으로 지금 있는 거 외에서 다른 거 할 걸 준비해 주시고 그걸 조직 개편과 미래 전략, 기획 조정 영역으로 옮겨달라는 말입니다.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연구와 인재 양성 기능 또 청년이 선호하는 대학 환경을 조성해서 경북형 대학 정책을 추진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이재훈 경제통상국장님.
우리 경상북도 22개 시군 시내버스 심각한 재정 적자 속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년 1,000억이 넘는 예산을 시내버스에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올해는 70세 이상 어르신 무료화해서 더 예산 적자 폭이 커집니다. 이제는 경북의 시내버스 또 농어촌버스 막대한 재정 없이는 유지될 수 없는 구조이고 앞으로 그 규모는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버스 운행을 하면 적자가 발생하고 그에 대해서 운영비 보존해 주는 이런 형태인데요. 이 구조 형태 앞으로 계속 지속 가능합니까? 예, 경제통상국장 이재훈입니다. 저희들이 버스를 운행하게 되면 지금 현재 여건상으로 보면 일부정 부분 재정을 투입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경영 개선과 효율적인 운영으로 투입되는 재정을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시민들이 시내버스를 더 많이 이용해야 된다는 뜻인데요. 시민들의 이용자 수는 늘어나지만 그 실제로 이용 체감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잘 이용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 보십니까? 예, 아무래도 시내버스라고 하면은 일반 자동차와는 다르게 노선이 정해져 있고 또한 횟수와 그 운행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시간에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고 또한 일부 노선에서 보면 환승을 해야 하는데 불편이 심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5년간 각 시군에서 보니까요, 690회 정도 노선 변경이 일어났는데요. 획기적인 변화가 아니고 노선이 사라지거나 한 군데 추가되는 그런 작은 노선 개편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새로운 방법 하나 제시하고자 하는데요. 학생들 통학 수요가 버스에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학생은요, 지역 내에서 가장 규칙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동하는 그런 이제 그룹입니다. 이 학생들이면 우리 진짜 충분히 버스 노선의 궁극적인 개편과 노선의 그 새로운 증설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거든요. 그간 이게 교육청의 사실 업무니까 우리가 신경을 많이 못 쓴 건 있긴 한데요. 저는 그래서 학생들에게 통학을 위한 바우처 또는 전면 무료화 이까지 건의하는 바입니다. 현재 버스 무료화가 돼 있는 곳이 있긴 하고요. 학생들에게도 일부 몇 군데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주는데요. 우리 경북도에서 시내버스의 개혁을 위해 노선의 개편을 위해서 학생들에게 버스 바우처 또는 무료화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는 바인데 가능하겠습니까? 예, 지금 금방 말씀하신 대로 실제 학생들이 보면은 가장 이제 출퇴근 시간이 있다 보니까 통학 시간이 있다 보니까 가장 규칙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용을 많이 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용하게 되면은 규칙적으로 어떤 그 노선이나 이게 운행이 잘 될 수 있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고요. 도내 학생 그 버스 무료화를 저희들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만일 전면 이제 학생들에 대한 걸 하면 한 170억 정도가 드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이 됐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학생 대중교통을 무료로 하면은 이게 이제 거기에 대한 그 법적인 걸로는 저희들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군의 어떤 재정적 문제가 있으니까요. 같이 저희들이 머리를 맞대고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경북은 누구보다 선제적으로 움직여 왔습니다. 우리 선배 의원님들이 이미 학생들 6세 이상 18세 이하에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조례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거가 있는 만큼 우리 지자체 아니면 우리 버스 회사하고 잘 협의하셔서 우리 학생들이 버스를 많이 이용할 수 있게 또 버스 노선 없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도 새로 생길 수 있게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서정찬 감사관님 한번 나와 주십시오. 우리 경북도의 위탁사업, 보조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사례명까지 들어볼게요. 위탁사업 끝나고 다음에 1월 달에 자기들 회사 아니면 자기들 기관 공사합니다. 그거 보조금법, 위탁사업 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예, 경상북도 감사관 서정천입니다. 원래 이제 사업 완료 후에 남은 잔액은 반납을 하는 게 원칙인데 그걸 또 다른 사업에 집행을 했다면 문제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비 총액 중에서 자기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식재료 샀으면 그건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은 뭐 내부 거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공정성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업 계획서에 없던 그런 위탁 사업, 재위탁을 하고 재위탁 업체가 다시 또 재위탁을 하는 그런 용역이 한 5천만 원 생겼다. 이거는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예, 기본적으로 사업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을 추가적으로 집행하는 행위는 당연히 그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고.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은요, 제가 지난해 결산검사위원회 비롯해서 상임위 운영하면서 위탁과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서를 보고 발견한 내용들 몇 개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요, 이런 보조사업들 아무리 우리 잘해도요, 결국 공적 자금이 투입되면 그거 잘못 쓰면요, 10년 이하 징역, 1억 이하 벌금, 또 정산서를 허위로 하면 1년 이하 징역에 1천만 이하 벌금 이래 나옵니다. 이게 많이 위험한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만약에 정산보고서 문제됐을 때 그 정산보고서 검토 누가 합니까? 주무관, 팀장, 과장 아닙니까? 정산보고서 문제 있으면 우리 경북도의 공무원들, 우리 가족들, 우리 식구들 다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저도 그 결산검사 내용을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의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위탁보조사업의 투명한 정산 문제가 이게 이제 재정 집행에 또 신뢰성을 높이는 데 있어 갖고 핵심적인 이제 문제라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감사관실에서는 또 정산 체계 투명성과 효용성 확보를 위해서 공무원을 비롯한 위탁 사업을 수행하는 출자 출연 기관 또 민간 보조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금년에도 31회에 걸쳐서 한 1,400여 명 또 교육을 실시합니다. 매년 하셔도 지금 정산보고서 감사관님이 보시면 문제점이 조금 많이 나오겠습니까? 근데 그거 우리 공무원들 잘못 아닙니다. 사실 정산 하나 하려고 그러면요, 수행기관에서 왜 이렇게 빡빡하게 하노? 전엔 안 그랬는데 라는 말하면서 공무원들한테 압박합니다. 그러면 대충 그렇게 넘어가주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요, 정산할 때 공무원들이 기준 맞춰가 했고 그러면 왜 빡빡하냐 말 듣는 공무원들, 그들이 더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승진, 더 업무하는데 더 존중받고 또 원칙대로 정산하는 분위기가 그래야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관님, 그런 점도 꼭 말씀하셔서 앞으로 그런 위탁사업,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 하여튼 저희도 뭐 사후 어떤 지적에 의한 공무원들의 어떤 징계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사전에 교육을 통해 가지고 어떤 문제를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고 감사를 진행하도록 징계 상황이 하겠습니다. 오면 늦습니다. 그런데 징계 상황은 발생이 언제 할지 모릅니다. 우리 전부 다 불안에 떨지 않도록 우리 공무원 가족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우리 최영숙 본부장님. 예. 우리 포항에너지 분산 특구 지정 보류되었습니다. 그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 포항의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공모에 우리 포항은 암모니아 기반으로 한 수소 엔진 발전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뭐 풍력이나 또 태양광이라든지 또 에너지 저장 장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는 충분히 많은 분들이 좀 인지를 하시는데 이 부분은 지금 최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판단에 그 에너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정확하게 조금 뭐 이견이 좀 있으셨는 것 같습니다. 탄소 중립과 또 재생에너지 정책하고 또 맞느냐에 대한 이견 때문에 좀 더 차후에 논의를 더 하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에너지위원회에서는 재생에너지 탓이 아니랍니다. 아니라 할 거야겠습니까? 믿어야지요. 근데요,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는 말로만 동해안 시대 외치면서 정책에서는 우리 동해안 경제권을 제외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우리 포항은요, 단순한 산업기지가 아니고 에너지 전환의 중심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동해안 경제권은 대한민국의 핵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포항의 수소경제, 또 철강, 배터리, 2차 산업 이런 모든 것에서 분산 에너지 특구가 지정된 다음에 전기요금이 경쟁력을 가져야 경북은 물론 대한민국의 발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시간이 많이 없어서 짧게 말씀드리는데요. 어떤 각오로 임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도 지금 이거는 충분히 그전에도 이제 기후환경 에너지부하고도 충분히 이제 교감을 하고, 그리고 이것이 분명히 환경성에도 문제가 없고, 또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무탄소 분산 에너지원입니다. 연료전지 자체가 또 분산 에너지 자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충분히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또 우리 기후에너지의 한노위 그 이제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도 찾아가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또 그 부처하고 우리 같이 또 에너지 위원님들 찾아다니면서 충분히 설명을 잘 알고 있습니다. 드리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꼭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명심하겠습니다. 심려 끼쳐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배용수 건설도시국장님 잠깐 뵙겠습니다. 그 원인은 철저히 분석을 합니까? 예, 분석을 합니다. 이번 9월 달에 경상북도 근로자 종합복지관 사면이 무너져서 2개월 정도 공개 연장됐습니다. 설계 탓입니까? 감리 탓입니까? 시공 탓입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감리를 저희들이 뽑았습니다. 뽑아가지고 공사에 철저히 기하고 있고, 건진법에 의하면은 건설기술진흥법입니다. 그 감리단은 그 현장에 죄송한데요. 누구 탓으로 판결 났습니까? 판명 났습니까? 누구 탓이 아닙니다. 이거는 천재지변입니까? 아니면 예상 못한 그런 상황입니까? 아니 이거는 심각한 어떤 그 사항이 아니고요. 제가 심각하지 않은 현장에서- 상황을 일부러 말씀드린 겁니다. 예. 사소한 사항이 아니고요. 2개월 공사가 연기가 되었고 지금 새로 안전성 검사도 받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걸 사소한 문제라고 넘기면서 공사를 하니까 계속 중공이 늦어지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 이게 우리 그 경산에 보면은 9월 달에 이렇게 계속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근로자 복지회관을 설계하기 전에 집안 조사를 합니다. 집안 조사를 해보니까 전부 다 연암이고 풍암이고, 그리고 일부 보면은 그 경제자유구역청 부지를 조성하면서 성토 지역입니다. 그래서 집안이 상당히 약해가지고 사면에 우리 설계를 할 때 보면은 보통 2대1로 합니다만은 이거는 1대1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면 안정을 이렇게 깨하기 위해서 굉장히 완만한 논의를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근데도 그래 된 거 아닙니까? 예? 근데도 사면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갈라지고. 비가 와가지고 이게 원체 비 탓하고 날씨 탓하고 그러면 그거까지 고려를 했었어야죠. 비가 아니죠. 오면 무너지고 모르고 설계하고 모르고 공사를 합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보면 감리단에서 공사를 하면서 보면은 감리단 아니고 설계, 감리, 시공 아무 책임도 없다 이 말이죠. 이건 그냥 토질이 문제인 거고 땅이 문제인 거고 날씨가 문제인 거라 이 말 아닙니까? 맞죠? 아니 누구 책임을 짓는 게 아니고 이거는 책임이 아니고 어디서 건설 부족했는지 현장에서 찾아야 흔히 우리가 예측할 수 앞으로 있는 이런 일이 없을 거 상황입니다. 아닙니까?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가지고 감리단에서 실정 보고를 받았고, 그리고 실정 보고에 따라가서 알겠습니다. 그 절차상 토리백을 문제 없다 이 말이고 설치했습니다. 책임도 없고 어쨌든 어쩔 수 없었던 일이야 이 말이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매년 하자 검사 2회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매년 2회 하고 있습니까? 예, 그거는 회계부서에서 아닙니다. 매년 괜찮습니다. 2회 매년 2회 하신다 하셨죠? 제가 호주에 자료를 보니까 존재하고 매년 2회 있습니다. 안 하시던데요. 그건 나중에 제가 또 여쭙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임종식 교육감님 잠시 앞으로 나주시겠습니까? 주어진 시간이 부족해서 길게 답변 듣지 못하겠는데요. 예, 그래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학생들의 통학 그런 이제 버스, 그 시내 버스 활용하면 좋을 거라 생각했는데 예. 우리 현재 학생들의 통학을 위해서 쓰는 예산 시내 버스로 하면 많이 줄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예. 또 편의도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재정이 필요할 건데요. 예. 우리 도에서도 그런 재정 부담할 수 있나요? 예, 도에서 하면 이 사실 학생들 복지는 이게 저출생과도 연계되고 하기 때문에 학생 복지는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산 범위 안에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아까 도에서도 이제 예산을 봤는데 170억 정도 말씀한 것 같은데 예. 우리 교육 여건이 아니면 다른 예산 아껴서라도 충분히 해주신다면 지역의 발전과 함께 아이들의 편의가 같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자료를 주시면 그죠? 통합과 관련된 그런 데이터를 주셔야 또 우리 도에서도 같이 함께 힘을 모으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도 현재 우리 농어촌 아이들 위해 320억 정도 예산을 늘 일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농어촌도 그렇고 시내버스도 그렇고 예. 그 부분 좀 적극적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짧게 모셔 죄송합니다. 예. 가셔도 됩니다. 예. 이윤아 교육국장님.
네, 이윤아입니다. 우리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뭔가 여쭤보고 싶어 질문 드렸습니다. 내년에 우리 한 350억 들여서 네. 급식소에 환기 개선을 합니다. 그간 우리가 학교에 급식실에 투자한 예산 10년간 따져보니까요. 무려 3,500억입니다. 그리고 횟수만 따지면 한 1,900회 정도 우리가 공사를 했습니다. 근데도 앞으로 현대와 208억도 남았고 소규모 개선, 환기시설 개선 한 500억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어디 보면 좀 많이 들어간 부분인데요. 급식실 지금 환경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저희들 교육청 산하에 4,797명의 학교 급식 종사자들이 있습니다. 급식실에 근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여기 좀 말해주십시오. 뭐 저희들 전체적으로 급식실의 큰 문제라기보다는 저희 이 환기시설 개선 공사가 교육부에서 지난 2021년 그 폐암 사건 이후로 교육부에서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공고 사항을 환기시설 지금 개선 이행하고 있다는 공사입니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네. 급식실이 문제면 급식실에서 근무하면 안 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죽음의 학교 급식실, 우리 경북에 있는 급식실 정말 죽음의 급식실입니까? 예? 다 언론 보도 나온 겁니다. 저 동의하십니까? 제가 그래서요 자료 찾아봤는데요. 매년 우리 급식실 공기질 검사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요 거기서 보니까 조리하는 시간 동안 옷도 입고 뭐도 입고 다 하세요. 문제된 적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매년 학교의 급식실 공기질을 측정을 했을 때는 공기질의 문제는 없었습니다. 공기질이 아니고 공기 측정하는 방법 중에 보면 실제 조리를 하는 과정 내에서도 옷을 입고 한다고요. 저 입어놓고요 저렇게 계속 합니다. 직접. 네, 그렇습니다. 그때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럴 때 저희들이 측정 결과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우리 예산 저만큼 쓰려고 하면요 문제부터 진단을 해야 돼요. 당장 발생할지 모르는 조리 휴무를 위해서 실제로 무슨 공사합니까? 후드 교체해서 풍속 높이는 공사하고 있지요. 네. 후드 개선이가 풍속 높이면 물론 조리 휴무 발생하면 빨려 들어갈 수 있겠지요. 네, 근데 그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것만으로 모든 문제는 해결되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일식을 하는 학교를 가정을 해보면 끓이고 지지고 볶고 이러면서 발생하는 조리휴 노출 시간 2시간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라도 이 면풍속을 활용해서 조리휴을 빨리 제거해서 급식 노동자들이 조리휴 얼마 발생합니까? 조리휴 얼마나 발생하고 있었습니까? 평균을 말씀하시는 아니 아까 전에 검사했지 않습니까? 조리휴이 얼마나 발생하고 있었냐고요. 저희들은 교육부에서 조리휴 아니 방금 조리휴 발생한 거를 줄인다고 하셔가 제가 줍는 겁니다. 그런 수치는 사실은 없으면 없다고 하시면 되지요. 없습니다. 없지만 분명한 제가 드린 건 말씀이 그거예요. 급식실 환경 급식 종사자를 위해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네. 우리가 하려면 지금 뭐가 문제가 있고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했고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이다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공고 사항이니까 마냥 풍속 기준 0.5mm/s, 0.7mm/s 그것만 확충하면 우리 환기 개선 다 했다라고 한 예산이 벌써 얼마입니까? 1,000억 가까이 됩니다.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지금 뭐 계속 교육부에 권고해서 한다고 하는데요. 아니 의원님 잠깐만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희도 사실은 이 전국적으로 그 사건 이후에 교육부에서 내려온 기준이 면풍속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면풍속밖에 저희들이 없으면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검증을 해봤냐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 시도 교육청과 협의해서 교육부의 상세 기준을 마련을 향후 12월쯤 벌써 한 500억 집행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걸 요구하시는 겁니까? 저 후드 하나 다는 거 제가 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드 한 개 달잖아요. 전부 다 한 학교당 4억 들어갑니다. 이 4억 중에 후드랑 요 블로어라고 할까요? 모터 이거 훔쳐봤자 5천만 안 듭니다. 나머지는 뭐냐? 배관 덕트 공사가 3억 5천에 하는 겁니다. 우리 교육청 예산이 지역 덕트 업체들 아니면 그런 공사업체들 먹여 살리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들 후드 교체만 알고 있는데 후드 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학교 하나에 4억, 많으면 8억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거 교육감 협의회에서 말씀하셨다고 하니까요. 좀 더 살펴봐 주시고 다가올 예산 심사에서 교육부가 시켜서 한다라는 말 외에 좀 다른 대답이 나오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의원님이 제안해 주신 부분을 반영해서 한번 검토를 잘 해보겠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됩니다.
오늘 못다한 질문 말씀드렸지만 결국 요청 사항은 한 가지입니다. 경북의 방향을 다시 세우고 멈춰있는 과제들을 앞으로 움직여 달라 하나입니다. 영일만 대교와 신공항 같은 큰 사업, 저출생, 청년, 대학 문제와 같은 그런 구조적인 문제, 또 학교, 교통, 현장 행정 이런 생활 문제까지 모두 다 바뀌어야 합니다. 저는요 앞으로도 도민의 삶을 바꾸는 일이라면 불편한 진실도 말하겠습니다. 필요하면 관행도 흔들겠습니다. 책임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경북이 뒤처지지 않고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민이 더 나은 내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저는 끝까지 멈추지 않고 뛰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오늘 우리 경상북도가 미래의 성장의 기회를 잡는 동시에 도민의 삶의 안정과 필수적인 균형을 놓치지 않도록 도정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회발전 특구, 반도체 특구 및 방산 클러스터를 통한 대규모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는 역사적인 기회 앞에서 아쉽게도 지역 금융의 근간 문제와 국가 산업단지, 배후 주거지역, 환경 문제 및 골목 상권 침체와 같은 민생 현안이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미래 산업 기반 마련, 지역 금융 주권 확보, 도시 주거 환경과 안전망 재건, 소상공인 민생 지원이라는 4가지 핵심 현안에 대해 도지사님의 깊은 이해와 함께 선제적이고 과감한 결단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도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회발전 특구의 과감한 규제 개선과 신속한 행정 추진 관련입니다. 기회발전 특구 지정은 경북에 안고 있는 지방소멸 위기를 돌파하고 대한민국 첨단 산업을 선도할 역사적인 권한이자 전례 없는 성장의 기회입니다. 경북도는 포항, 구미, 상주, 안동 4개 시군에 특구가 지정되면서 총 13조 7,312억 원의 투자와 6,234명의 고용 창출을 목표로 하는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회발전 특구는 지방 설계권이라는 행정 혁신의 의무이며 과거 중앙정부의 시혜적 지원과는 본질이 다릅니다. 이 특구에는 지방정부가 규제 특례를 직접 설계하고 제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지방 주도형의 정책 혁신 패키지로 중앙정부의 지침과 법령 확정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행위에서 벗어나 경북이 주도적으로 규제를 혁파하고 인센티브를 선언하는 속도전을 펼쳐야 할 행정적 책무를 의미합니다. 성공적인 투자의 유치의 핵심은 타 시도를 압도하는 과감한 인프라 투자와 행정 절차 간소화에 대한 도정의 의지를 얼마나 빠르게 보여주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최종 확정이 지연되더라도 경북도는 지방설계 특권을 활용하여 즉시 자체 재원으로 조성한 재정적 마주물을 투입해 투자 유치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합니다. 그러나 2024년 6월 특구 선정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으나 현장의 기업들에게는 선언만 있고 재정적 결단은 없는 행정적 답보 상태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투자 유치의 경쟁은 속도의 싸움이며 미온적인 행정 태도는 투자 기업들에게 경북의 의지 부족이라는 치명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13조 투자의 골든타임 사수를 위해서는 국비에 의존하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경북도가 주도적으로 판을 짜는 대범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에 도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기회발전 특구 내 규제 특례를 최대한 빠르게 적용하고 국비 확보와 별개로 도비 재원으로 기업의 신속한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구체적인 마중물 계획과 선제적인 인프라 지원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회발전 특구 운영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비효율적인 행정 절차와 각종 규제들을 지방설계 특권을 이용하여 파격적으로 간소화하면서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원스톱 행정 지원 시스템 구축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국은행 구미지역본부 설치 관련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구미시는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으로 1969년 국가산업단지 조성 이후 수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습니다. 현재도 경북 지역 내 총생산 1위로 경북 수출액의 절반 이상을 책임지는 핵심적인 산업도시입니다. 또한 작년 연말 기준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수출액 11위, 무역수지 4위로 대한민국 제조 수출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위상과는 달리 금융인프라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미에 소재했던 한국은행 구미 지점은 1986년 개소해 2004년 지점으로 격상되면서 지역 산업과 금융기관, 중소기업을 지원해 왔으나 2007년도에 경영 효율화 명목으로 폐쇄되었고 관련 기능이 대구 경북 본부로 이관되었습니다. 문제는 정책 자금 배분이 대구 경북 본부의 광역 단위 체계를 거치게 되면서 구미시의 산업 구조에 맞춘 신속한 금융 대응이 어려워졌고 구미의 경제 효율성을 오히려 약화시켰다는 점입니다. 구미보다 경제 규모가 작은 기초자치단체 여전히 지역본부가 유지되는 곳도 있습니다. 구미의 1인당 GRDP와 수출액이 이들 지역보다 월등히 앞서가고 있지만 정작 금융 인프라는 뒤처져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경북의 미래는 신공항 경제권과 함께 열리고 있습니다. 그중에 구미는 신공항과 직선거리 10km에 불과한 인접지역으로 향후 물류 수출, 항공, 방산, 반도체, 2차 전지, 로봇 산업의 전진기지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산업은 단연 반도체, AI, 방위 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미는 이미 관련 산업에 대한 기반과 경쟁력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규 투자와 산업 확장을 통해 글로벌 중심지로 도약할 여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 경쟁력은 생산 시설과 기술력만으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기업의 투자와 성장 그리고 혁신 생태계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금융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며 특히 정책 금융 제공과 실물 경제 분석 능력을 가진 한국은행의 역할이 필수적입니다. 내륙 최대 규모의 국가 산단을 보유하고 있고 전국 최상위권 수출 실정을 자랑하는 구미시에 이제부터라도 금융 지원 인프라를 경제 규모에 걸맞게 확충해야 할 때입니다. 2007년 한국은행 구미 지점 폐쇄 이후 지역 산업과 금융기관은 구조적인 면에서 불이익을 받아왔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기관의 기능 배치 문제가 아니라 경북 산업 경제의 반응성과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중대한 과제입니다. 이에 도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한국은행 구미지역 본부 설치 필요성에 대해 중앙정부 및 한국은행에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논의할 의지가 있으신지 입장을 밝혀주시고 향후 계획을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배달의 먹개비 지원 재개 관련입니다. 코로나19로 자영업자의 생계가 극도로 위협받던 시기 경북도는 소상공인의 중개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공공배달의 먹개비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2021년 9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도내 20개 시군을 대상으로 도 차원의 예산 지원과 홍보 운영비 보조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지역 내 소비가 다시 지역 경제에 순환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2024년 말 경북도는 먹개비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종료했습니다. 당시 낮은 이용률과 지역 간 활성화 편차 등 한계를 근거로 지원을 중단했으나 도내 12개 시군은 필요성을 체감하고 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로 인해 지역별 지원 격차가 심화되었고
공공배달앱 정책의 체계성과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국내 배달앱 시장은 광고비와 중개 수수료 인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수 플랫폼 업체 중심으로 시장을 장악한 독과점 구조로 인해 자영업자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는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으면 매출 확보가 어려운 구조 속에서 높은 수수료를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시장의 힘이 특정 사업자에게 집중될 경우 그 비용은 결국 영세 자영업자와 지역사회 전체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에서 공공배달업은 민간 배달업과 단순히 경쟁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공공재정 지원을 통해서 왜곡된 시장 구조를 완화하고 지역 경제의 순환성을 회복하는 공공조정 플랫폼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공공배달앱의 가치는 민간 플랫폼 사업자를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 구조와 시장 질서를 조정하고 경제 회복을 위한 공공성의 역할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은 지역 경제의 기반이자 경북의 일상을 지탱하는 생활의 주체입니다.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는 이는 곧 지역 주민의 생계를 보호하고 지역 경제를 지키는 일입니다. 본 의원은 이제 경상북도가 다시 한번 공공의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회복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도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공공배달앱 재정 지원 및 운영 체계를 도 차원에서 재정비할 의지는 있는지, 또한 도 전체의 지원이 여의치 않다면 필요성을 느껴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12개 시군에 대해 도비 지원을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미 국가산업단지 배후주거지역 환경개선 관련입니다. 본 의원은 경상북도의 눈부신 경제성과 이면에 감춰진 가장 어둡고 위험한 민생 현장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바로 경북 첨단 산업의 중심인 구미국가 산업단지 배후주거지역 슬럼화 문제입니다. 도의사님, 앞서 말씀드렸듯이 구미시는 명실상부 경북 경제의 기둥이자 수출의 심장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 근로자들의 생활 터전인 국가산업단지 배후주거지역 환경은 매우 열악하고 심각한 상황입니다. 2024년 경북도 총 수출액에서 구미시가 차지하는 비중은 52%로 경북 경제산업과 수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구미지만 그 근로자들의 생활 터전인 국가산업단지 배후주거지역 환경은 매우 열악하고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제3단지 배후주거지역 일대의 주거 환경은 사회적 재앙 수준으로 전락했습니다. 지난 1990년대 산업발전과 함께 대규모로 공급되었던 이 일대의 원룸촌은 현재 심각한 노후화와 함께 공실률 폭증 사태를 맞았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지역의 원룸 공실률은 최고 5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원룸 공실은 단순히 빈방이 늘어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지역 상권의 몰락으로 인한 상가 폐배 증가와 사회적 위험군의 유입 증가로 도시 전체가 슬럼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생활안전 지도에도 이 지역은 치안 및 여성 방길 안전 주의 구간으로 다수 표기될 만큼 위험도가 높습니다. 또한 원룸 밀집 지역 내 자살 시도와 고독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실제 안타까운 사망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매우 상황이 심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5년간 구미시 원룸 밀집 지역에서는 33억 상당의 필로폰 제조 사건, 20대 남녀 3명 사망 사건, 불법 성매매 영업, 원룸 내 살인 및 폭행 치사 사건 등 인간의 생명이 위협받는 극단적인 사회적 현상들이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미 2023년 8월 도정 질문을 통해 이 지역의 원룸 공실률과 슬럼화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경북도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2년이 훌쩍 지난 지금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도지사님, 이 참담한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는 단순히 주거복지 차원을 넘어 경북의 미래 발전을 가로막는 심각한 저해 요소가 될 것입니다. 최근 경북도와 구미시가 총력을 기울여 추진 중인 반도체, AI, 방위 산업과 같은 미래 핵심 산업을 유치한다 한들 정작 그 핵심 인력들이 거주해야 할 거주지가 낡고 안전이 무너진 곳이라면 그들은 경북이 아닌 인근 대구에서 출퇴근하게 되고 경북의 인구는 점점 줄어들어 지역 상권은 몰락하게 될 것입니다. 도지사님, 경북 수출 1위 도시의 주거 환경 개선은 더 이상 구미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경북 산업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인구 감소 문제와도 직결되기에 경북도가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할 최우선 현안입니다. 도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이 지역을 생활안전특별구역 지정 추진 계획과 노후 원룸에 대한 범죄 예방 환경 설계와 함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주거 환경 개선 및 통합 안전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명확히 밝혀 주십시오. 둘째, 공공에서 이 지역의 공실인 원룸을 매후 개발하여 청년주택 등 공공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제3단지 근로자들이 경북을 떠나 더 이상 대구에서 출퇴근하는 일이 없도록 양질의 주거 환경을 공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과 향후 계획을 명확히 밝혀 주십시오. 이상으로 도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